안녕하세요. 경제주니어 스터디 경주스터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찾은 재미있는 뉴스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누구도 살아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이 온다. 이 뉴스 기사는 올라온 지 꽤 됐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2020년 9월 17일에 올라온 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낀 이유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장기 부채 사이클, 양적 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서 꽤 재미있었다고 느꼈었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요. 지난 150년간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사이클 속 미국 증시와 인플레이션 간 가격 변화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 대비 S&P 500 지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글씨가 좀 작고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은 생산자 물가 지수고요. 빨간색 선은 이제 주가 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의 이 기울기를 보고 제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구간을 나눠 봤는데요. 자, 여기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리고 다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그 구간에서 이제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주가 지수가 썩 좋지 못하죠. 그리고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다시 또 보시면 좋지 못하죠. 그리고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요약하면은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주가 지수가 썩 좋지 못하고요.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번외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차트로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은 생산자 물가 지수고요. 빨간색 선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음영은 디플레이션이고요. 빨간색 음영은 인플레이션 구간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S&P 500 지수가 증가하고요.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S&P 500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보이시죠? 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침체 속 자산 버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레이 달리오는 현재 우리가 단기 사이클의 끝자락이 아닌 바로 75년에 한 번 오는 장기 부채 사이클의 대전환기에 위치해 있다 말한다. 비단 레이 달리오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명 석학들은 지난 십수년간 이어진 양적 완화가 일으킬 부작용에 대해 경고해 왔다. 월스트리트의 탐욕이 불러온 2008년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 GDP와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하는 장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만들어냈다. 위의 장기 사이클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 아직도 전 세계는 리먼 사태로부터 촉발된 거대한 디플레이션 사이클 속에 위치해 있다. 2008년 이후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침체되는 경기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자산 가격을 받치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 아이디어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화폐를 찍어낸 후 이를 자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여 장기 시장 금리를 오랫동안 낮게 유지하는 데에 기반한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는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러한 소위 양적 완화는 오갈 데 없는 유동성이 그나마 채권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찾아 한국은 부동산, 미국은 주식 등에 몰리게 하는 현상을 불러왔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으로 반대로 움직여야 하는 주식과 채권을 전부 다 장기 우상향하여 극심한 버블을 일으키는 기이한 자산 간 연결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유동성은 모든 자산에 막대한 버블을 만들어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비트코인 다 이제 버블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면 개인들의 유동성뿐 아니라 전 세계 기관들의 유동성 또한 생산성이 없는 각종 투기 자산으로 지난 십수년간 흐르게 된다. 경기가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사이클 속에서는 그 누구도 넘치는 유동성을 생산적인 기업 활동 혹은 설비 투자에 수려하지 않는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사이클 속에서는 돈을 생산적인 기업 활동 혹은 설비 투자에 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경제가 아프면 썩은 도인은 도려내고 새살을 나게 해야 하건만 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의 중앙은행들은 구조조정은커녕 마약성 치료를 시행하여 심각한 글로벌 경제 기형과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레이 달리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현재 그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 단계, 즉 약으로 치면 9회 말쯤에 도달해 있다. 예, 계속해서 읽어보면 08년 금융위기로 비롯한 심각한 경기 침체 속 중앙은행들의 잘못된 처방은 경제 순환을 자극하긴커녕 경기 침체 속 인위적인 자산가격 인플레이션만을 불러왔고 이는 결국 초저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기득계층과 평범한 직장인 사이에 끝없는 양극화만 촉발시켰다. 이러한 거대한 부채 사이클의 끝, 즉 거품의 붕괴 과정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채 사이클의 후반기에서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 사태마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경기 침체 속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향후 10년 혹은 20년, 아니 평생 유지될 듯 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위차트에서 볼 수 있듯 디플레이션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데 진정한 물가 상승기, 통화 인플레 사이클로 돌입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주가 되는 원자재, 상품 등의 원재료 가격은 폭등하여 원금 대비 정해진 연이자를 주는 국채, 부동산 등의 가치는 소멸하게 된다. 즉,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시장 금리는 폭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 금리의 상승은 결국 고퍼 상태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양적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부의 양극화, 그리고 통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통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바로 통화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 물가가 오를까요? 예. 예, 보통 어느 나라든지 원자재를 거래할 때는 달러를 통해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려면 달러를 주고 원자재를 사야 하죠. 근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자재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의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은 그 원자재를 이용해 생산하는 기업은 부담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서 그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요. 결국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죠. 국채 금리는 결국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금리의 상승은 결국 고퍼 상태의 주식과 부동산 등의 가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읽어보면 상상해보라. 만약 현재 같은 경기 침체기에 은행에 예금만 하여도 연 10%가 넘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시기가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곧 온다고 말이다. 그러면 과연 현재 시세 대비 월세 수익률이 연 2% 내외에 불과한 한국의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 주당 기대 수익률 EPS가 2, 3% 내외인 미국의 주식은 어떨까? 자, 이러한 통화 인플레이션 위험은 필자만이 아닌 전 세계 유명 경제학자, 전설적인 펀드 회장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더욱 극심해진 유동성 공급 속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더욱 이러한 불안을 점증시킨다. 사실 이러한 디플레이션 사이클 속 전 세계 중앙은행발 자산 버블은 터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제 재개발, 재건축에 도움이 된다. 이제 밑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거기에 더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또 한 번 역사상 전례 없는 유동성으로 코로나라는 더 큰 문제를 막아보려 한다. 아쉽게도 이번에야말로 곳곳에 통화 인플레이션의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는 현실이 되어 글로벌 소득과 자산 가격에 엄청난 괴리를 메꿀 것이다. 단 이 과정은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아닌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이며 로저스가 항상 얘기하듯 그 누구도 살아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형태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마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필자에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 보면 지금은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디플레이션 요인이 굉장히 강하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즉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자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의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이 뉴스 기사는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주 스터디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